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2코인입니다. 자, 3월 5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파월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 많은 투자 자산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5,800만, 5,90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회복을 했지만 자, 현재는 5,500만 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밤 사이에 새벽이죠. 새벽 사이에 일어난 파월 의장의 간단한 연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코인2코인에서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 시황 분석과 여러가지 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투자자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파월에 대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실망에 채권 금리 또 급등했다. 자, 그래서 2월보다 더 오른다라는 기사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4일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예요. 자, 장기 채권을 의미하고요. 자, 장기 국채죠. 다시금 1.5%를 넘어섰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의장 발언이 전해진 이날 오후 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다시 한번 1.54%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2월 중순 이후, 지난해 2월이죠. 코로나 팬데믹 직전 상황이죠. 2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최근에 장기 채권의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투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페드 파월이 좀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날 파월 의장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만 반복하고 시중 금리 상승세 억제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파월 의장 한마디에 좀 힘을 내요 슈퍼 파월이라는 말을 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에 대해서 충족을 많이 못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파월의 반응은 미국 시장, 한국 시장에만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니었는데요. 우리 바로 비트코인 시장까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엊그제 무려 5만 달러까지 회복을 했었지만 단 하루 만에 다시 5만 달러를 깨지면서 현재는 4만 7천에서 4만 8천 달러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바로 어제죠. 어제 이틀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5만 달러를 돌파하여서 추가 랠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지만 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트의 차트만 보시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큰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한 모습인데 5만 달러가 갓 뚫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이후에 상승을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강조드린 것처럼 한동안은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것이 코인2코인의 의견이었고요.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죠. 큰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한 이후에 방향이 결정됐다. 자, 이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락이고 횡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방향이 결정되지. 자, 지금 막 5만 달러를 뚫었다고 해서 당장 5만 달러를 계속 돌파하며 6만 달러까지 솟을 확률은 좀 굉장히 낮아 보였네요. 자,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에 코스피와 나스닥은 좀 일부 반등을 했지만 아침에 코스피는 무려 2% 가까이 빠지면서 시작을 했고요. 더불어서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죠. 무려 1.73% 영상을 찍을 오전 11시 기준으로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만큼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시장을 출렁출렁이게 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전체가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마저 오전 10시 30분에 5,400만원, 5,450만원까지 찍고 현재는 5,500만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하겠다, 금리를 동결하겠다, 금리를 하락하겠다라는 결과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되게 의미심장하게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자,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추후에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이죠. 자, 현재 시장 자체는 추후에 FOMC 회의 때 금리 동결을 많이들 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미국의 기준 금리를 의미하고요. 자, 실제로 추후에 기준금리가 조금이라도 상승이 된다면 일단은 투자시장 자체에 큰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이 FOMC 회의는 1년에 여러 차례 개최를 하는데 최근에 개최했을 때는 작년 9월쯤 실제로 작년 9월에는 어떻게 금리에 대한 정책을 유지했는지 과거 데이터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장기 국채의 금리가 매우 높아진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런 전망은 2020년 11월, 즉 2020년 말부터 끊임없이 대두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때 당시 2020년 11월에 금리에 대한 전망이고요. 2021년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국채 수급이 중요하다. 더불어 백신이 나온 후 장기물의 금리 상승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무려 2020년 말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언급을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자, 더불어 단기물보다 장기물 금리의 상승 압력이 높다. 지금 상황을 의미하죠. 현재 상황이고요. 자, 미국 연준은 지난 9월, 2020년 9월입니다. 9월 FOMC에서 최소 몇 년까지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소 2023년까지 제로 금리, 즉 현재의 금리를 동결한다고 유지한다고 시사를 하였다. 자, 더불어서 그로 인해 코로나 백신 개발과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함에 따라 단기물보다 장기물 중심의 약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과거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불과 지난 9월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당시 2023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고 시사를 했는데 실제 추후에 금리가 상승이 될지는 굉장히 의문이 드네요. 자, 그러면서 이후 오는 3월 18일에 FOMC 회의가 개최됩니다. 자, 그때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지금 하락은 최근 3일간의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파월 의장의 발언 한마디가 더해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것이지 정말 무조건 100% 파월 한마디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3일간 굉장히 많이 회복세를 보였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지지난 영상에서도 이 박스권 라인에 대한 선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자, 앞으로 나올 경제에 대한 변수나 경제 상황은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졌다는 이유로 갖다 붙일 수 있고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당분간 이번 주까지는 이 사이에서 횡보를 진행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을 하면 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해야 되지 어떻게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통한 매매는 지금은 효과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런 시장의 시나리오 관리 등 앞으로 계좌 관리나 현금 비중에 대한 관리 등을 코인투코인 단톡방에서 끊임없이 강조드리고 있으니 우리 투자자분들 단톡방 참가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파월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또 주말이네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